이탈리아 북부로 같이 여행을 떠나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이탈리아 와인과 음식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키안티 와인과 스포터스칸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번 여행의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토스카나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레드 와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스카나 와인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와인 산지를 여행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특별한 산지이기도 하고 특별한 와인이기도 한 브루넬로를 만나보러 바로 출발해 볼까요?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이탈리아 와인 앤 치즈 로드 베네토에서 토스카나로 파트 4 토스카나입니다. 토스카나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토스카나의 또 하나의 대표 레드 와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와인 산지를 여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와인은 시에나에서 남쪽으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높은 언덕에 위치한 몬탈치노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산지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이 몬탈치노 마을은 평지에서 차로 올라가는 길에서 보면 마치 웬만한 산처럼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형성된 마을로, 이 높은 언덕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는 중세시대 지어진 요새도 남아있고 교회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일반 주택들이 작은 골목골목마다 오르막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참 고풍스럽고 아담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나중에 이곳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신다면 이 마을 안에도 작은 게스트하우스들이 있고 와이너리나 농장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을 가나 조용하게 나무와 산을 즐기면서 이 몬탈치노 산지의 여러 와이너리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했죠. 외국어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이탈리아어의 디, 델라, 델 등은 영어의 of나 from에 해당하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와인이나 치즈 또는 다른 이탈리아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와인에서는 포도 품종, 디, 타운의 형식으로 포도 품종 이름과 마을 이름을 함께 표기하고 어느 지역의 어느 와인이라는 원산지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배운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는 발폴리첼라 지역의 아마로네 와인, 알리아니코 델 불투레는 불투레 지역에서 생산하는 알리아니코 품종 와인이라는 뜻이고,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슈토 디 파르마는 파르마 지역의 프로슈토, 리차렐리 디 시에나는 시에나 지역에서 나온 리차렐리 쿠키를 말하는 이탈리아식 표기입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몬탈치노 지역의 브루넬로 품종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스카나의 주요 품종은 레드 품종인 산조베제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오래전부터 몬탈치노 지역에서 산조베제 종류를 브루넬로라고 불러왔습니다. 높은 언덕 위에 형성된 이 몬탈치노 산지 와인이 공식 문헌에 처음 소개된 것은 중세시대 14세기 초인데 1800년대 중반 클레멘테 산티라는 학자이자 와인메이커가 이 지역 산조베제, 즉 브루넬로를 이용해 오래 저장 가능한 레드 와인을 만드는 시도를 시작했고, 그의 뜻을 이어받은 자손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산조베제 100%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와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산티 집안과 결혼으로 하나가 된 비온디 집안의 두 성을 따라 지금의 비온디 산티 패밀리 와인 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비온디 산티는 이 몬탈치노 지역에 오늘이 있게 해주었기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면서 또한 지금까지도 품질 면에서 뛰어난 와인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이 지역 우수 생산자 중에 하나로, 현재 이 지역 200여 곳의 와인 생산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와인에 열정을 가졌던 누군가의 노력이 묻히지 않고 자손들에게 이어져 전설이 되고 역사가 된 와인 생산자들의 이야기는 항상 감동이 됩니다.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와인은 로쏘, 즉 레드와인만 생산되는 산지이고 브루넬로, 즉 레드 품종 산조베제 100%로 생산되는 와인으로 일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미니멈 4년 숙성기간을, 리제르바는 미니멈 5년의 숙성기간을 거치고 출시되는 와인입니다. 전통적인 와인 메이킹을 선호하는 생산자들은 보티라고 부르는 큰 슬라보니언 오크 배럴에서 와인을 숙성시키고, 마더난 와인 메이킹을 선호하는 생산자들은 이보다 작은 프렌치 오크통 바리크에서 숙성시키는데, 보티에서 숙성되는 브루넬로는 주로 수십 년 동안 숙성 가능한 저장성이 높은 와인으로 생산되고, 보통 바리크에서 숙성되는 브루넬로는 좀 더 과일향을 유지하게 돼서 보티에서 숙성된 와인보다 좀 이르게 오픈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으로 생산됩니다. 브루넬로의 와인 색감은 밝은 루비색보다는 살짝 오렌지빛이 가미된 가넷색이 나는 풀바디 와인으로, 영한 브루넬로에서는 대체로 블랙베리, 블랙체리, 딸기, 시너몬, 장미나 바이올렛 같은 꽃향, 리커리스 향이 나며 10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오래 저장된 브루넬로는 타닌이 더 부드러워지고 산도는 응축되어 높으며 말린 과일향이 더해져서 말린 무화과향, 헤이즐넛 같은 견과류, 초콜릿, 가죽, 숲향이 더해지는 아주 맛있고 복합적인 와인입니다. 브루넬로는 생산자에 따라 10년 이상, 때로는 100년 정도도 숙성할 수 있는 저장성이 높은 와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최근 빈티지의 브루넬로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와인에 따라 몇 년 이상은 셀러에 보관했다가 오픈하는 게 좋으니까 구입한 브루넬로 와인의 정보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은 음식과 페어링이 좋은 와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잘 성숙된 브루넬로도 부드러운 타닌과 과일향, 그리고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어서 좀 기름진 음식이나 소고기, 양고기, 오리나 꿩고기 같은 육류와도 잘 어울리고, 숲이나 이끼향 같은 얼티한 향이 있어서 트러플이나 다른 버섯류와도 페어링이 아주 좋습니다. 이 몬탈치노 지역에서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와인들도 생산되는데요. 바로 로쏘 디 몬탈치노, 상트안티모, 모스카델로 디 몬탈치노라는 와인들입니다. 이 중에 로쏘 디 몬탈치노 DOC는 브루넬로와 마찬가지로 100% 산조베제인데 무슨 이유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아닌 로쏘 디 몬탈치노 와인으로 생산될까요? 예를 들어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무에서 재배된 산조베제 포도를 사용하거나, 혹은 포도 품질이 브루넬로로 생산되기에는 충분치 않아서 처음부터 로쏘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와인 메이킹을 시작할 때 브루넬로로 분류해서 숙성에 들어가지만 미니멈 숙성 기간인 4년 동안 계속 체크해 봤을 때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로 생산될 만큼의 저장성이 될 수 없거나 그만큼의 복합적인 향과 맛에 이르지 못한다 판단될 경우에도 로쏘로 재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브루넬로는 최소 4년이라는 숙성기간에 규제가 있다 보니 그 4년여 동안 수익이 묶여있게 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10개월만 숙성하고 판매해도 되는 로쏘 디 몬탈치노 이름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브루넬로보다 좀 더 라이트한 스타일이지만 오래 셀러에 보관해둘 필요 없이 가격 부담 덜 되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몬탈치노 지역 산조베제 와인을 고르고 싶다면 이 로쏘 디 몬탈치노 와인을 즐겨보는 것도 와인을 고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들 중에서 몇 개의 라벨을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생산자가 비온디산티, 그들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리제르바 위에 작은 글씨로 테누타 그레포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테누타란 것은 생산자의 포도밭과 집이나 와이너리가 있는 그들 소유의 땅, 에스테이트를 말하는 것으로, 그레포는 그 소유지 이름이고 위에서 내려다본 테누타 그레포 모습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13.5, 빈티지가 2012년입니다. 몇 년 전 몬탈치노 지역에서 테누타 그레포를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레포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나무로 길게 이어졌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고요. 한때 집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멘션이 한쪽에 있습니다. 테누타 그레포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카사노바 디 네리 생산자의 테누타 누오바에서 생산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일 포지오네 생산자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리고 스윗 와인인 모스카델로 디 몬탈치노. 비노 프리짠테란 뜻은 세마이 스파클링, 그러니까 약간의 기포가 든 와인이라는 뜻이고, 알코올 레벨은 7%이고 모스카델로 디 몬탈치노는 몬탈치노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위트 와인이니까 이 라벨을 통해 생산자 이름과 함께 기포가 약간 있고 알코올이 낮은 스윗한 디저트 와인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이어서 포지오 디 소토 생산자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발디카바 생산자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프레스코발디 생산자의 몬탈치노 지역 와이너리인 카스텔 조콘도에서 생산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그리고 로소 디 몬탈치노입니다. 이 프레스코발디 생산자는 토스카나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와이너리들을 소유하고 있는 패밀리 기업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수펄터스칸 우수 와인 중에 오르넬라이아와 마세토를 또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둘을 독립 브랜드로 두어서 이 와인 라벨에서 프레스코발디 이름을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스카나의 몬탈치노 지역 레드 와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이 토스카나 지역 또 하나의 중요한 와인은 디저트 와인인 빈산토입니다. 어느 스윗 와인이건 그냥 달기만 하면 좋은 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높은 당도와 더불어 산도가 밸런스를 조화롭게 잘 이루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향이 복합적으로 담겨야 우수한 스윗 와인입니다. 보통은 흰 포도 품종 말바지아 그리고 트레피아노로 만들어지지만 산조베제가 들어가 로제로도 생산되는 맛있는 빈산토 와인은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토스카나의 식재료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토스카나에서 생산되는 치즈, 페코리노 토스카노 치즈입니다. 양의 우유로 만드는 페코리노 치즈는 이탈리아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되는데요. 페코리노는 대체로 짠 편인데 이곳 토스카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페코리노 토스카노는 페코리노 치즈 중에 짠맛이 덜하고, 빵 프로슈토와 함께 하거나 섬세한 과일 향이 나는 어린 치즈는 서양 배나 무화과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좋고, 6개월 정도 에이징된 치즈는 파스타나 습, 샐러드 같은 음식에 얹어 먹으면 어울리고, 몬탈치노의 와인 로소 디 몬탈치노와 함께 페어링하면 좋습니다. 올리브나무가 넘쳐나는 토스카나에서 올리브 오일을 빼놓을 수 없겠죠? 토스카나 지역 두 번째 식재료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는 어느 나라나 다 그들의 오일에 자부심을 갖지만 이탈리아 내에서도 이곳 토스카나의 올리브 오일 맛은 독특해서 토스카나인들의 자부심입니다. 토스카나 올리브 오일은 그린빛이 돌고 맛은 올리브 향에 더해 말린 풀 같은 향이 돌면서 뒷맛은 기분 좋은 쓴맛이 나는데 아주 매력적인 맛입니다. 빵과 함께 하거나 완성된 샐러드나 파스타에 몇 방울 떨어뜨려도 아주 색다른 향과 맛을 더해서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탈리아 치즈 앤 와인 여행 시리즈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은 몇 번이라도 자꾸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미처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번 여행 지역의 다른 와인들이나 음식들은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엔 풍부한 맛과 섬세한 버블들이 가득한 프랑스 샴페인 와인 산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샴페인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각 샴페인 하우스들의 스타일들은 어떻게 다른지 등등 샴페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같이 여행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리즈 샴페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